자, 오늘 9월 22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황, 저 FOMC 회의 얘기는 오늘 장전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고, 뭐 중간에 종종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외하고, 일단 오늘 급락의 이유는 FOMC 회의 15pp를 금리 인상한 거는 예상 내였는데, 전도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전에는 3.3%였나요? 3.3%였다가 지금 1%가 증가를 한 올해 이제 연말 시장이 4.4%였으니까 3.4%였겠네요. 3.4%의 마감 시황,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금리가 3.4%로 마감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전도표에서는 4.4%까지 올라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밀리고 우리 시장도 밀리고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일단 S&P하고 나스닥 한번 볼게요. 보면은 S&P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마지막에 급하게 밀렸는데, 분봉 보면은 제가 뭐 오전에 이제 분봉을 보여드렸지만은 처음에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75일 발표하고 한번 훅 내려왔다가 쓱 올라가요. 그다음에 전도표하고 연설하고 뭐 하다 보니까 주르륵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FOMC 하나하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국의 문제인데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흐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어제 이제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개파락 맞고요. 그 다음에 버티나 싶었는데 중국 시장 열리면서, 중화권 열리면서, 특히 중국보다는 홍콩 대만이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쭉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좀 느껴볼 게, 첫째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받을 증시 대비 한 2% 정도 본다. 왜냐면 그 정도 되면은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지수 하단대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제 이때 지수가 이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때도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제 예상이 무슨 예상? 상하단 2500에서 2600, 하단 2250에서 2300 잡는 이 박스권이라는 제 예상이 틀려도 좋다. 다만 좋은 거는 여기서 저점을 올리면서 쌍마당을 찍어주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한치의 빗나간도 없이 결국 올자리까지 와버렸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상반기 마지막 6월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제 전략의 큰 틀은 변화시킬 필요가 아직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상 범위 내고, 올라갈 때도 이 중간에도 올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올릴 것 같다 하면서 양봉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려오고, 이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저 6년 했습니다. 이게 6년 때 6년 하면서 다들 이거 박스권이야 생각하면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들 중간에 내려갈 때도 양봉 좀 나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 잡히나 보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와서 돌리니까, 여기는 이제 돌파하겠구나. 근데 결국은 또 내려오고, 이거를 6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게, 조금씩 이제 그때처럼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은 또 올 곳에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지지력은 아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력은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려면 사건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세 개, 러시아, 그리고 코인,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주식 거래, 주식 투자 소득세, 이 세 가지 코스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크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의 것들도 있겠죠. 정부에서 헛짓거리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러시아가 핵을 쏠 경우, 이번은 증권, 주식 투자 수익세, 수익세였나요? 이런 거. 옛날에 양도소득세였던 그거죠. 소득세겠네요. 수익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코인 관련돼서 대출하고 돌렸던 그것들, 코인값 빠지면서 우장창 빠지면은
그 투자사들, 자문사들 다 박살나거든요. 거기에 연체되는 도산. 그것도 이제 자본사 세우고 뭐하고 할 수 있으면 다 은행에 투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쇄 반응들, 이런 것들을 제일 지금 무서워한다.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 정부의 뻘짓. 예를 들면 최근에도 있었죠. 그 환율이 올라간다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를 갖다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조의 달러를 풀어가지고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렸더니 바로 환율이 올라가죠. 왜 그러냐? 나 안 그래도 달러 살라 그랬는데, 킹 달러 살라 그랬는데 1390원에 살라 그랬는데 1360원, 1370원 만들었네. 땡큐. 그러면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 드르륵 다 올라가는. 그러면 그냥 달러를 몇 조 원어치를 공중에 뿌린 거예요. 미친 짓이지. 달러 보유고가 줄어들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IMF를 겪어봤잖아요. 이런 건 시장에서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조절 안 되니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금융 담당자, 이게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 연기금 담당자 불러서 왜 우리보다 해외 투자에 집중을 하는지, 애로가 있으면 애로를 들어보고, 우리 투자의 메리트가 부족하면 그게 무엇인가, 계속 이런 립세션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정례적으로도 갖고 임시적으로도 갖고 오늘 갈았다고 내일 또 해야 됩니다. 압박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을 그냥 지 돈 아니라고 막 공중에 태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왜 안 보이고 부족하다는 소리 나올 것 같은 걱정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지금 당장 있는 FOMC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깨질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자리 고점이 2011년에 형성된 고점 인근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눌림목을 줬던 고점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는 고점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고점에서는 밀리면 이게 고점이지만 한번 돌파를 하고 나면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도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도 올라갈 때 보시면은 지난번 2017년에서부터 2019년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도 누드림목 역할들을 했던 자리, 내려올 때도 1차 조정 지지 라인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선거 놓은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상을 2300에서 2250 말씀드렸고, 이번에 내려올 때도 딱 그 정도, 지난 6월에도 딱 그 정도까지, 7월이죠. 딱 그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딱 이번에도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주식시장 겁내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4지만 내년도 예상치는 4.6입니다. 4.6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상의 탄력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겁을 낼 수 있겠지만은 내일이나 모레 되면은 갑자기 미국 시장 급반등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0.2%밖에 안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급등하기 심한 경우가 그런 케이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 점도표입니다. 좀 크게 키워볼게요. 점도표인데 크게 쭉 너무 크게 땡겼네. 땡겨 보면은 여기 이제 하늘색이 이 가격이거든요. 4.5 바로 밑에 단위이기 때문에 4.4를 보고, 다음에는 4.5 바로 위에 단위 4.6을 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은 3.5에서 4하고 3.5 사이에 있는 게 3.75겠죠. 3.75 살짝 위니까 뭐 3.8, 3.9 이 정도 되겠네요. 4.0 살짝 밑이에요. 2023년입니다. 그 내년에 올릴 게 이것만 보면, 점도표만 보면 2%예요. 2%. 2%. 그러면은 내년에 몇 번이나 할까요? 0.25씩 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0.5, 아니면 여기 이 사이에 뭐 한 75bp나 50bp 몇 번 했다가 좀 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 사이가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 가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 거의 금리 인상의 정점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뭐예요?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이번에 미국 시장이 들 빠진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점도표가 1%가 넘게 나온 거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어제 나스닥이 5%를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언제 빠졌어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빠졌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발언을 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점도표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 리스크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1.7%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삼이. 물론 시간도 좀 부족했어요. 빠지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했던 건 맞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빠진 폭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니까 금리가 얼마 인상폭이 안 남았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장중에 0.7, 0.8, 1% 넘게 빠지던 지수 선물 지금 0.5% 상승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주식 때려칠란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정확한지 확실한지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교체할 게 있으면 교체하고, 왜냐하면 싼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이 내려왔잖아요. 바닥권이라 그러면 지금 제일 쌀 수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종목들 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이제 뭐 회원들 말고 일반 분들이 테마주라고 들어갔다가 지금 위에서만 마이너스 5, 60%, 70% 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거 포기하시고, 왜 그걸 포기 못 하세요? 왜 그러냐? 이게 올라올까봐도 있지만 이거 포기하고 딴 거 사서 이거 때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손실을. 근데 오히려 이런 날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무서우니까. 자신 없으니까. 심리가 이미 밀려버린 거야. 손절 못 하겠어. 이거 손절했다가 이거 어떻게 이거 몇백만 날아가는 것 같고 막 몇천만 원 날아가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종목이 횡보를 해서 안 올라가도 어쩔 수 없지 지금 기도 못합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보시고 저희 회원님들 아닌 저희 회원님들은 지금 최근에 종목 교체 좀 했었어요. 몇 번 이번 달 들어서 종목 교체 포트를 계속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회원님들 아닌 분들도 교체해 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테마주 들어가셨다가 위에서 지금 꼭지에서 구조대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교체하셔야 됩니다. 힘든 시장인데 우리 회원님들 이런 구간 또 버텨내가면서 저는 주식 투자자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계속 예측 범위 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 범위 내라도 계좌가 빠지는 걸 보면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잘 대처하면 나중에 좋은 날들이 돌아온다는 건 역시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 동용 교체를 하고 실적도 나온 애들로 가고 테마주에서 물려가지고 세력들한테 속았으면 에이씨 하면서 나올 때도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대비학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지금이 가장 그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덜컹거리면서 가지만 좋은 날 좋은 때로 우리 회원님들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날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